자, 그러면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를 봅시다. 비법률적. 아까는 뭐예요? 법률이 어떻게 해서 범죄로 정의되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비법률적 정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실상 일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탈에 대한. 그리고 범죄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형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라면 뭐예요?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죠. 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서덜랜드는 사회 법률적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 법률적 정의를 보다 넓혀가지고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까지 관심을 기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 이건 뭐 아직까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넓히는 관점으로 좀 봐주세요. 우리가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률에 의한 것이고 법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일탈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다양한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다양한 형식이 뭐냐?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위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기술, 자, 법률에 써있다 이 말이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법률적 제공이라는 두 가지 범죄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정의되는 범죄성을 강조했다. 이분은 상위 계층에 의해서 경제범죄, 이제 서덜랜드는 누구냐면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 하는 학습 이론을 전개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구조적으로 하위 계층이 주로 이제 범죄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살인이나 강도나 절도나 이런 범죄들은 먹고 살기 위한 적응하기 위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상위 계층이라 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야. 그 사람들은 왜 범죄를 하지? 경제범죄, 돈을 더 벌려고. 그런데 그 범죄를 어떻게 한다? 학습에 의해서 하더란 얘기야.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학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위가 범죄적인 것으로 정의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보다는 비법률적 정의로서 사회법률적 정의가 있구나. 접근을 누가 했다? 서덜랜드가 했다. 자, 비교문화적 접근이 있어. 세리는 이게 뭐예요? 이게 SE가 separate라고 해서 분리하다라고 하는 접두어거든요. 분리하다. 문화적인 분리를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자, 문화를 하나의 문화와 또 다른 문화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여기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갈등론을 얘기합니다. 보수적 갈등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비교 문화라고 했어요. 자, 문화와 문화라는 것을 이러한 갈등을 뭐 형적 갈등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한 문화 안에서 종적 갈등이 또 발생하기도 해요. 신구 세대 간에, 남녀 간에, 또 빈부차 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나의 문화인데 그 안에서의 또 갈등이 발생해. 이걸 우리는 종적 갈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비교 문화적으로 자, 모든 집단은 행위 규범이라고 일컫는 고유의 행위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기준이 반드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모든 문화적 집단에 걸쳐서 동일한 보편적인 행위 규범에 대한 연구 필요성 강조하고 있죠. 자, 행위 규범의 다양성으로 보편적이고도 중요한 행위 규범을 찾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세리는 비교 문화적 접근으로 인해서 범죄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쉽지는 않다. 여러분들 동일한 보편적 문화 뭐예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면 뭐예요? 다르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갈등을 뭐라고 봐? 그 범죄적 일탈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통계적 접근은 윌킨스라는 사람이 통계적 접근합니다. 자, 특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입니다. 발생 빈도에 맞춰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일탈이야.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분포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05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가 많아 이것도. 자, 통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정상이고 여기에 드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 통계적으로 봐서 만약에 이제 통계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지능이거든요. 지능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데 아주 낮은 사람, 70 이하인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는 이제 0.5%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30 이상을 또 5%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문제적으로 보지만 머리가 지나치게 좋은 사람도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 지나치게 그 사람이 관대한 사람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적 접근으로 이렇게 다수가 차지하면 정상이고 아닌 사람이 비정상이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운데는 정상적인 행위고 양극단은 중요 범죄 행위와 성스러운 행위이다. 성스러운 행위죠. 이거 밑에는 뭐요? 나쁜 행동이고 여기 위에는 아주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지나치게 단순하게 단점이다. 자, 이 변량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통계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낙인적 접근이 있어요. 베커. 자, 베커 이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낙인 이론에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자, 일탈이라는 낙인이 성공적으로 부착된 사람이다.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과자야. 이런 얘기야. 일탈자는 누구냐 했더니 전과자라고 딱 낙인이 찍힌 사람이야. 자, 일탈 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힌 행위이다. 자, 일탈 행위는 뭐냐 했더니 저것은 나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르도아가 이제 비판하죠. 낙인적 정의가 범죄와 일탈을 일탈적인 자극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반응으로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러분, 일탈적인 자극이 뭐예요? 충동이죠. 갖고 싶은 것을 가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낙인 이론에서는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아니 그 잘못은 놔두고 사회에서 왜 반응을 했느냐는 얘기야. 왜 처벌했느냐는 얘기야. 그것이 결국은 문제를 더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즉 낙인적 접근은 특성적으로 반응에 있어서 거의 또는 전혀 역할을 못하는 수동적인 주체를 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자, 봐. 국가가 때리면 처벌하면 그러면 그냥 일탈자가 돼버려? 낙인이 되고 일탈자가 돼버리냐고. 그건 아니단 얘기야. 그렇게 수동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단 얘기야. 어떤 사람은 일탈로부터 벗어나기도 처벌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아야지 라고 개심을 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자, 낙인적 접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적 접근이 있습니다. 자, 슈벤딩거 부분인데 자, 모든 사람은 행복, 웰빙이죠.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뿐만 아니라 약탈적 개인이나 억압적이고 제국주의적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뭐예요? 형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호해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자, 형법은 기능들이 있어. 여러분들 강제적 기능도 있고 평가적 기능도 있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 있는데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보장적 기능은 이 형법으로 인해서 이 형법에 없는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야. 인권 보장적 관점이고요. 보호적 기능은 우리는 이 형법은 뭐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사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국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적 보호 기능. 그 다음에 사회의 공익 기능, 보호 기능.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적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 보호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법이 보장하는 보호해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는 뭐다? 이러한 권리의 부정을 야기시키는 조건을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비판도 있죠. 제국주의나 인종주의 등을 비난하려는 여성 때문에 범죄의 가정된 원인과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혼돈하고 있다. 자, 인권적 접근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형법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우리를 보장하고 있는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인데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뭐예요? 범죄다, 일탈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이름 한번 볼까요? 테일러, 윌턴, 영 이 사람들을 우리 신범죄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판 범죄학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갈등론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범죄와 일탈을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다양성으로 제정해요. 인간의 다양성,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 범죄로 정의되는 것 결국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적이에요. 생각이. 자, 봐요. 일탈은 목적을 갖고 사회적 부정의를 수정하고 항거하기 위한 정상적인 시도라는 거야. 자, 살인 왜 하느냐?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강도, 절도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해요. 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사회는 이러한 행동에 가담한 행위자를 범죄화함으로써 이들의 도전을 억압하려고 한다. 그 범죄자들도 사실은 다양한 어떤 하나의 주체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다만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막고자 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제지하고자 하는 것이 범죄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범죄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갈등의 소산이다. 갈등 논자예요. 그래서 갈등 소산이고 해결책은 이런 상황의 역전이다.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마디로 그래요. 자, 제3범죄나 정치범죄 등에는 유용할 수 있지만 강간 등 대부분의 중요 범죄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분히 이상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